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함께 꾸려갈 신혼생활. 누구나 달콤한 행복을 꿈꾸겠죠. 하지만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 역시 신혼의 단꿈이 깨져버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힘들게 마련한 신혼집에서 남편과의 행복한 생활을 기대했지만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남편은 아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시어머니와 모든 걸 결정해버렸고 결국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신혼집에 들어오게 되었다는데요. 이 결혼을 계속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고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사연 소개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겐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2달이 조금 넘은 신혼부부입니다. 사실 제 신혼생활은 남들처럼 달콤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 신혼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꿈에 그리던 신혼집을 마련했다며 기뻐했는데 이 집이 이렇게 답답하고 불편한 공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저는 신혼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둘만의 공간이 있어야 진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양가 도움 없이 남편과 저 둘이서 힘을 합쳐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꾸준히 돈을 모아왔고 남편도 대출을 조금 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보탰어요. 비록 서울 중심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하고 아늑한 곳을 찾았고 직접 가구도 고르고 인테리어도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랐어요. 거실에는 저희 부부가 함께 고른 소파가 놓였고 주방에는 제가 신혼 때부터 써보고 싶었던 예쁜 식탁이 자리 잡았어요. 남편과 함께 쇼핑하며 이곳에서 우리만의 추억을 하나씩 쌓아가자 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사를 마친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 짐 정리를 끝내고 둘만의 첫 저녁을 먹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남편도 제 말에 맞장구 치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저에게는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사실 고민이 하나 있는데. 평소와 다른 남편의 진지한 표정에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저는 방금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어요. 뭐라고? 엄마가 요즘 너무 외로워하시더라고.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 그때서야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 준비할 때부터 우리는 분명히 둘만의 신혼집을 꾸리기로 약속했었거든요.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같이 살 거였으면 저는 애초에 이런 대출까지 받아가며 신혼집을 마련하지 않았을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둘이서 같이 살기로 했잖아. 나도 우리 집 마련하느라 돈 많이 썼고 대출도 같이 갚아야 하는데 이제 와서 같이 살자는 게 말이 돼? 제가 당황해서 따지듯 말하자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포기할 생각이 없는 듯 했어요. 나도 내 입장은 알지. 그런데 엄마가 정말 요즘 많이 힘들어하셔. 우리 신혼집도 넓은 편이잖아? 잠깐만이라도 같이 살아보면 안 될까? 잠깐? 잠깐이 얼마야? 그리고 왜 우리 신혼집에서 어머님이 같이 사셔야 해? 그냥 조금만. 진짜 힘드시면 따로 방 얻어드리든지 하자. 그런데 일단 당장은 좀 같이 살면 안 돼? 남편은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며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신혼이란 부부가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결혼을 왜 한 거야? 당신이랑 결혼한 거지 어머님이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
제 말에 남편은 눈에 띄게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엄마가 딱히 민폐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랑 같이 지내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당연히 어렵지. 나는 둘만의 신혼을 기대하고 결혼한 거야. 갑자기 어머님이랑 같이 살라는 게 말이 돼? 서로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결국 감정이 격해져 남편과 말다툼이 이어졌어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남편은 계속 설득하려 했어요. 결국 그날 밤 우리는 감정이 상한 채 등을 돌리고 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상상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신혼집에서 냉전 상태가 계속됐어요. 저는 남편이 그저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런 말을 꺼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계속 어머님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고 저는 그럴 때마다 강하게 반대했어요. 여보, 나 진짜 이기적으로 굴려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너무 외로워하셔서 그래. 나도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어. 근데 같이 사는 건 아니지 않아? 당신도 결혼하기 전에는 둘만의 신혼을 꿈꿨잖아. 근데 막상 엄마 혼자 두고 나와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리고 우리 집도 크잖아. 엄마가 방 하나 쓰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문제는 방이 아니라 우리 신혼이야. 나 당신이랑 단둘이 살고 싶어서 이렇게 힘들게 신혼집 마련한 거야. 당신이랑 시작하는 우리 둘만의 생활을 꿈꾼 거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조금만 이해해줘. 라거나 잠깐만 같이 살아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진심으로 고민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말하는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마치 이미 결정된 사실을 나한테 통보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저는 남편이 이 문제를 다시 꺼내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너무 태연해졌어요. 마치 우리가 이 문제로 싸운 적도 없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남편이 이제 그만 포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 후 제 앞에 앉더니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사실 나 엄마랑 얘기 다 했어. 뭐?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기로 했어. 이번 주말에 짐 옮길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니, 진지해. 어차피 오래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 내가 이렇게 신경 써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 내가 반대했잖아.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결국 엄마 혼자 두는 게 더 마음에 걸리더라고. 당신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럼 나랑은 상의라도 했어야지. 어떻게 혼자 다 결정해?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부모님 모시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엄마도 가족이야. 그 순간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결혼 전에 부모님을 모실 계획이 전혀 없었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남편은 마치 당연한 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어머님이랑 결정하고 나한테는 기정사실처럼 통보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 왜 나한테 미리 말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해? 결혼 생활은 둘이서 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나는 무시하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신혼집을 함께 마련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저는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돈을 모으고 대출을 갚고 하나하나 손수 고르며 애정을 담았는데 남편은 이 집을 너무 쉽게 엄마와 함께 사는 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엄마인데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좀만 양보하면 되잖아. 그 순간 남편의 태도가 확실히 보였어요. 이 사람은 내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 입장에서만 이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당신이랑 결혼한 건 나야. 당신이랑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거라고. 그런데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고 왜 자꾸 내 의견을 무시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만 이해해 달라는 거야. 이게 이해의 문제야? 그럼 당신은 내가 어머님이랑 같이 살기 싫다는 거 이해 안 해?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분해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저만 바보처럼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남편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저 싸움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더 이상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남편은 이미 자기 결정을 내려버린 상태였고 그걸 돌이킬 생각도 없어 보였거든요. 저는 속으로 아무리 그래도 설마 진짜 어머님이 들어오시겠어? 라는 생각을 하며 남편이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제 착각을 처절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낯선 향기,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물건들이 거실에 놓여 있었어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놓인 여행 가방과 박스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어머, 며느리 왔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환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아유, 이제 우리 같이 살게 됐잖아. 너희 남편이 나보고 이사 오라고 해서 짐 싸서 왔지.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을 찾았어요.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이 여기 왜 와 계셔?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말했잖아. 엄마가 우리랑 같이 지내기로 했다고.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불안하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내 동의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이걸 허락한 적이 없었는데 남편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사 올 거라는 사실을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기정사실처럼 밀어붙인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며느리. 어차피 이 집도 우리 아들이랑 너랑 같이 마련한 거잖아. 나야 모방 하나만 있으면 되지. 크게 불편하게 안 할 거야.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했고 여기서 너만 반대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신혼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마련한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는 제가 어렵게 입을 떼자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며 손을 휘휘 저었어요. 아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나도 며느리랑 정 좀 쌓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렇다고 저랑 상의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도 당황스럽죠. 남편이 그제야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엄마 왔으니까 우리 좀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싸울 문제는 아니잖아.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제 입장이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이 문제를 설득하려고만 했지 진짜로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태연했고 시어머니는 이미 자기 짐까지 다 풀고 집을 내 것처럼 편하게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남편이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적어도 제 의견을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남편은 제 말에 귀 기울일 생각조차 없었고 제 신혼집은 어느새 시어머니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처가살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문제였어요.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들어온 이후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신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처음 며칠 동안은 마치 제가 손님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제게 말도 없이 가구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작은 소품들은 어느새 치워졌고 거실장 위에 있던 저희 부부의 웨딩 사진도 어느새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방에서도 제가 쓰던 조리도구며 정리해둔 식재료까지 죄다 바뀌어 있었어요.
이건 이렇게 놓는 게 더 편하지 않겠니? 아휴, 젊은 사람들은 집을 왜 이렇게 꾸미는지 몰라. 깔끔하게 싹 정리해야지.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남편은 그냥 엄마가 편하신 대로 하게도라는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점점 제자리를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답답했던 건 생활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과 둘이 사는 만큼 간단하게 아침을 때우고 출근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원치 않게 아침 식탁 앞에 앉아야 했어요.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며느리, 저녁에는 국 있는 밥 먹어야지. 맨날 이런 것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제가 퇴근 후 간단히 먹으려던 샐러드를 보시곤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부터는 매일 된장찌개에 반찬까지 한 상 가득 차려놓고 기다리셨어요. 저는 피곤해서 가볍게 먹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여 차마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존재는 저희 부부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점점 어려워졌어요. 같이 TV를 보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고, 주말엔 어디 나가려고? 나도 같이 가자. 라며 따라 나서기 일쑤였어요. 신혼부부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단둘만의 여유로운 시간이 저희에겐 허락되지 않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기 바빴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편하게 계셔야지. 너도 좀 이해해줘.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제가 이해를 해야 한다면 남편은 저를 이해해 주기라도 하는 걸까요? 신혼집에서조차 제 의견 하나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방 구조를 좀 바꿔야겠어. 안방은 내가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순간 멈춰섰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안방을 쓰겠다고요? 제 신혼집에서? 남편은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에이, 엄마. 그래도 거긴 우리 부부 침실이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아휴, 나는 불편해서 그래. 아무래도 며느리가 쓰는 작은 방이 더 낫지 않을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이 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신혼집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저와 남편의 관계는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더 이상 신혼집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시어머니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집안의 중심이 시어머니로 바뀐 기분이었죠. 주방도 거실도 침실도 이제 더 이상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TV를 틀어놓고 계셨고, 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거실에서 쉬기는커녕 방으로 바로 들어가야 했어요. 부부만의 공간이어야 할 집이 마치 제가 새들어 사는 원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저를 다그치기까지 했죠. 저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씻고 방에 들어가 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유, 이 집은 사실상 우리 아들 집이나 다름없잖아. 그 말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네? 제가 얼떨떨하게 되묻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갔어요. 뭐 반반씩 돈을 냈다고 해도 결국 대출도 내가 갚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갚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집은 우리 아들 거나 마찬가지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이 집 마련하는데 반이나 보탰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갚아 나가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 아들 거지.
내가 뭐 대출까지 다 갚아줄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집이 우리 부부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힘들게 돈을 모으고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아 마련한 집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기여한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그냥 엄마 말씀이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대답해봐. 이 집이 당신 거야? 나는 그냥 같이 사는 세입자야? 남편은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얼버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은 저를 존중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이 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할 거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실 생각이라기보다는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되는 기분이었어요. 처음 신혼집을 계약하던 날, 남편과 함께 가구를 고르고 작은 소품 하나까지 신경 쓰며 설레던 순간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 집에 들어온 뒤 점점 제자리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던 지난 시간들. 나는 왜 이 집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걸까? 그동안 저는 계속 참고 버텨왔어요. 남편과 잘 지내기 위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신혼집에서조차 제 존재는 무시되고 있었고, 남편은 제가 불편해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날 퇴근 후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제 입장을 확실하게 말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별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나오자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어요. 오늘 힘들었어?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 말투에서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낀 거겠죠. 하지만 그는 모르는 척하며 밥을 한 숟갈 뜨더니 시어머니 앞이라 조심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밥 먹고 얘기하면 안 돼? 지금 하자. 더 이상 미룰 이유 없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마주 앉자 저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신혼은 끝난 거지? 남편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 그래, 내가 예민할 수도 있지. 당신이랑 결혼해서 겨우 2달 만에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으니까.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더니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랑 같이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 엄마가 널 힘들게 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힘들다고 수없이 말했잖아. 근데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어?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숨을 가다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나 이혼할래.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는지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이제 이 결혼 의미 없어. 난 남편이랑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남편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야, 진짜 웃기네. 그깟 같이 사는 거 하나 때문에 이혼한다고?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깟같이 사는 거? 당신은 아직도 문제를 모르네. 이건 단순히 같이 사는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내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문제야. 당신은 내 말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은 적 있어?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난 결혼하면서 당신과 둘이서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신혼집도 그걸 위해 마련한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집은 우리 둘의 집이 아니야. 난 이 집에서 그냥 숨 쉬고 있는 느낌이야. 내가 말해도 바뀌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야.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이혼은 너무 극단적이잖아. 그냥 엄마랑 좀 더 살아보자. 어차피 곧 나가신다고 했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왜 이제 와서 해? 처음부터 그렇게 조율했으면 됐잖아. 근데 당신은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님을 데려왔어. 난 이 상황을 원하지 않았어. 남편은 속이 타는 듯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너 진짜 이혼할 거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더 이상 내 결혼 생활이 아니니까. 그날 밤 남편은 결국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다투는 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번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득당할 생각이 없었고 남편도 저와 마주하는 걸 피하는 듯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느 순간부터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버티시더니 제가 이혼까지 언급하자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답답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제가 화를 풀고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리를 두고 방에 있으려 했지만 한 문장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본가로 돌아가셔야 할 것 같아.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했어요. 엄마가 여기 있으면 아내랑 내가 잘 지낼 수가 없어. 저는 그 대화를 듣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의 신뢰는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진작 이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결혼을 후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다음날 시어머니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전개였어요. 솔직히 끝까지 버티실 줄 알았는데 본인도 더 이상 상황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셨겠죠. 떠나는 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 너 참 무섭구나. 내 성격이 이럴 줄은 몰랐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들 소용이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떠난 후 집안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편안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거리감을 느꼈고 마주쳐도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저에게 대놓고 싫은 티를 내십니다. 저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할까요? 며칠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금 시간을 가지자. 이혼을 당장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를 원점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번 일을 무마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보낸 것뿐인지. 신혼집은 결국 다시 저와 남편 둘만의 공간이 되었지만 이제 이곳이 우리의 집이 될지 나의 집이 될지는 앞으로의 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